예, 안녕하세요. 토마스토크 아톰 투마입니다. 예, 저저번 주 이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하세요. 예, 저저번 주 이어서 오늘도 이제 도와들구샤 TV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 라이브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오늘도 이제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각각 주제 정해가지고 이제 얘기해볼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해볼 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지금 한 4가지 정도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주제는 잡았거든요. 지금 2가지 부분은 이제 제가 정한 주제이고, 그 다음에 2가지 주제는 또 이제 루카스님께서 정해서 얘기하시는 주제를 해가지고 하고, 일단은 정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음악 이야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다뤘었던 컨텐츠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당시 때 이제 음악을 이제 음악과 관련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컨텐츠를 올렸었던 거는,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컨텐츠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이제 손쉽게 손쉽게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컨텐츠라는 생각해가지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제가 유튜브로 이제 한번 첫 영상을 이제 음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번 주제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인트로성으로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떠한 음악 들었었고, 이제 어떠한 음악 들었었고, 어떤 음악들 좋아했었는지, 그렇게 했었던 걸로 좀 기억은 나거든요. 오늘도 이제 한번 얘기해볼 것도 이제 특정한 음악을 이제 주제로 잡는 그런 쪽보다도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처음 올렸던 영상하고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음악들을 좋아했었고 저한테 임프레션을 느꼈었던 음악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임프레션을 느꼈었던 음악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최근에 듣고 있는 음악들, 그런 쪽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정했던 이제 제가 이제 다루는 이야기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영상 아마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마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올렸던 이제 컨텐츠를 한번 꼽아보니까 컴퓨터 쪽 관련해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제일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쪽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해보는 시간 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번에 정해봤고요. 일단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접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접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접했었을 때랑 지금 이제 접했었을 때랑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이제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도구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기기라고 표현해야 되고, 이제 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쓰임이라든가 위치 부분 쪽이 참 많이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다뤘었던 이제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다루는 컴퓨터하고 구성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좀 크게 좀 차이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구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PC를 다뤘었고, 이제 지금 다뤘었던 어떠한 부분에서 좀 다른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카스님께서 이제 한번 얘기하실 얘기는 이제 음식에 대한 주제로 해서 술집의 술안주와 밥집의 반찬의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얘기가 이제 한국의 AI의 발전,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4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오늘 라이브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하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제 네. 다 정한 건 아니니까. 예. 저도 이제 음악 얘기를 하다 보는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주제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네. 음악 얘기 해봅시다. 네네. 예.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음악 얘기를 한번 다루고자 했었던 거는,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크게 그러니까 많이 시간 안 들이고 하더라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그 음악 같은 거 들으려면 그 매체들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테이프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MP5가 있어야 되는지 해서 좀 그 기기가 있는 사람들만 이제 들었었던 그랬던 부분이긴 한데, 요새 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뭐 유튜브 쪽 스트리밍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예전에 비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음악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이 음악 어떠해 그렇게 하고 이제 가볍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한번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좀 괜찮겠다 생각해가지고. 음악은 변함없이 재밌는 콘텐츠.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옛날에 밴드를 하려고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밴드를 만들어 보긴 했는데 데뷔를 못 했어요. 데뷔할 실력은 안 됐으니까 위야무야하고 헤어졌는데 그래도 항상 음악에 대한 열정은 있고 음악을 즐기니까. 주로 무슨 음악 많이 듣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요새는 근데 좀 약간 이제 대중음악 쪽 그러니까 뭐 케이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90년대 쪽 이제 대중가요들 그쪽으로 많이 늘리긴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많이 들었었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쪽에 이제 있었던 게 제이락 쪽 그쪽이라든지 예, 제이락이요. 이제 엑스제팬으로 대표되는 이제 제이락 쪽 그쪽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게임 쪽 좋아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하고 게임 쪽 OST 쪽 위주로 해가지고 좀 요새 많이 듣는데 요새는 지금은 이제 대중가요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비중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루카스님께서 한번 재즈 들으면 괜찮다고 하셔서 재즈 음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몇 개 지금 접해가지고 좀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도 이제 애니메이션 쪽 그쪽 영향도 있고 아니면 또 듣다 보니까 좀 좋은 클래식도 있어가지고 클래식도 듣고 해서 좀 음악을 이것저것 좀 많이 좀 섞어 쓰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특정 음악만 듣는 그런 쪽보다는 다만 좀 손에 안 가는 음악들 같은 경우는 좀 있는 게 가령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이제 좀 트로트라든가 그쪽은 아직은 좀 손이 좀 잘 가지는 않더라고요. 트로트는 손이 굳이 안 가도 나는 뭐 안 가. 네. 트로트는 손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트로트는 손이 안 가도 상관없다고 봐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락 음악을 좋아하고 락이나 재즈를 다 골고루 듣는 편인데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연주 자체를 그런데 연주. 그러니까 악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곡 멜로디 구성이나 리듬 이런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어떤 사람에 따라 어떻게 변주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락 음악을 좋아하고 재즈를 좋아하는 게 똑같은 곡이라 해도 변주가 계속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가사가 있는 건 그다지 즐기지 않아요. 저는 가사가 없는 음악을 즐겨요. 가사 있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곡을 딱 비교해보면 가사 있는 곡과 가사 없는 곡 중에 거의 한 8대2 정도로 가사 없는 곡을 좋아해요. 저는 가사가 노래를 잘못 했다든가 아니면 가사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곡에 맞지 않으면 음악을 듣는데 저해가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내가 가사 없는 걸 골라 듣거든요. 가사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한국 노래도 가사가 긁어치는, 부산말은 긁어치는 게 많아서 연주 자체를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연주자들을 좋아하고 사람들 락이나 메탈이나 재즈를 들을 때도 그 사람들이 잘하는 연주자들이 누구냐, 어떤 연주를 잘하느냐 그거로 듣는 편이죠. 예, 저도 근데 그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 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가사 위주로 좀 들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새는 요새는 이제 락음악을 예를 들어서 아까 락음악을 얘기해서 락음악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드럼 비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면 그다음에 베이스가 어떻게 연주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기타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이제 들어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이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 쪽이 들어보면 재밌어지고 있더라고 아직은. 재밌죠. 네. 그걸 알고 들으면 특히 내가 이론을 알거나 악기를 좀 다룰 수 저 부분 저렇게 했구나 저런 감성이 나오네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때문에 좋아하죠. 네. 그런 부분 확실히 요새는 그래서 그런 연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같은 곡을 갖다 커버를 하더라도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맵시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쪽도 있는 것도 하나의 좀 재미로 지금 요새는 하나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요. 또 특별히 다 듣는 거 골라놓고 듣는 건 없어요? 특별히 골라놓고 듣는 거요. 보통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곡 들으면 그러니까 장르를 떠나서 그래서 재즈 어떤 곡들 요즘 메시스처럼 부활의 특정 곡을 들으면 계속 그것만 돌려놓고 듣거든.
저는 아이가 1시간 연결 듣기라든지 안 그러면 계속 무한 반복으로 듣는다. 보통 들을 때 그래도 제가 필 꼽힌 노래에서 그 할 때는 그 부활 요즘에 그 두 곡은 그냥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들어 그냥 하루에 1시간.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랬더래. 내가 좋아하는 곡 만약에 이걸 딱 꼽혀서 뭐 이걸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어찌든 맨날 며칠이라도 어찌든 하루에 몇 시간씩 들어. 똑같은 거 한 1시간 무한 반복을 계속 하는 거 하루 종일 그 노래 듣고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곡들이 있어요. 아예 다르지.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음악 듣는 취향이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들으면서 그 곡 자체를 저 같은 경우는 곡 멜로디 한음 전체를 다 새로 듣다. 요번에 요음 들었다. 다음번에 요음에서 요음 넘어갈 때 기타 연주가 이 끊기는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으니까 한 번은 멜로디 라인 듣고 한 번은 베이스 라인 듣고 한 번은 뭐 그 드럼 비트 듣고 한 번은 이렇게 조합하고 한 번 이렇게 조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거의 이제 파고들죠. 가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요즘에 제가 부활곡 듣는 곡 두 개는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들었을 때는 몰랐지만 요즘에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그 가사와 이 멜로디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 사운드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지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 곡을 부활의 꽃하고 사랑하고 싶어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1시간씩 들어요. 한 곡을 하루에 1시간. 그게 지금 2주 됐어. 2주가 넘었어. 좀 다르죠, 저는 음악 듣는 게. 그러니까 막 그냥 단순히 이게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앞전에 조인플로리 나왔을 때 좋아가지고 그것도 또 한참 들었고 그 뒤로 또 생각나면 듣는데 이제 곡을 저 같은 경우는 들을 때마다 이래 들으니까 한번 파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파고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어떤 걸 듣고 싶다는 딱 기분이 들었었을 때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듣는 편인데 가령 이제 좀 뭔가 좀 집중을 하고 싶다는 거 그렇게 했었을 때는 이제 재즈 중에 듀크루단 거 재즈 그 제목이 잠시만요. 듀크루단 플라이 투 더 덴마크. 예, 그쪽 앨범 쪽이요. 플라이 투 더 덴마크 그쪽 앨범 쪽인데요. 듀크루단이 누구냐면 그 미국에서 활동한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유럽에서 나중에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그 유럽이나 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에서 한참 그 프레이 재즈 열풍이 불과하면서 이 사람처럼 트리오나 이런 게 정통 재즈라기보다 바합시대 재즈를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유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유럽에 독일이나 이런 데를 통해 재즈 붐이 엄청 많이 일었기 때문에 그래서 덴마크도 가고 독일도 가고 이제 나중에 정착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유명한 앨범이 Fly to Denmark라고 내가 덴마크로 여행인데 유명한 앨범이죠. 네.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뭔가가 조금 약간 좀 이제 집중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노플라워 그거 이제 시작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시작했던 거 그렇게 기억한다. 그거 들으면서 이제 마음 가다듬고. 예, 마음 가다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릴렉스 한다 그러면 이제, 글래드 아이 맷 그거 들으면서 이제, 거기에 그대로 그냥 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듣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약간 릴렉스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프라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인상이 좀 남았었던 게, 한참 이제 운동했었을 때, 재즈곡이 이제, MP3 해가지고 모음했었을 때, 항상 틀었었는데, 이제, 몇 곡 지나고 나서 딱 나오는 노래가 노플라보이어가지고 그거 하면은 뭔가 약간 더 마음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무장이 된다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느낌이 딱 느껴져가지고 항상. 그렇죠. 그리고 재즈, 특히 듀크루단 같은 경우는 아직 코드는 복잡하지만 복잡하게 안 치는 사람이고 듀크루단 특히 트리오 편성을 좋아해가지고 피아노 트리오 편성을 좋아해서 듣기 편한 음악이 많긴 많아요. 재즈 할 때 사람들이 복잡하게 연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잡한 노래지만 아주 편하게 연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듀크 조단도 그렇고 뭐 에디 히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렇고 뭐 오스카 패터슨 이런 사람들 다 그런 등에 속하죠. 특히 에디 히긴스 같은 경우는 정말 참 남들한테는 컨템포러리라고 욕을 듣는 데인데 실제로 그 사람이 실력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정서가 그런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재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제가 재즈를 오래 듣고 재즈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재즈를 들을 때 테크닉에 빠지게 된다면 아직 멀었다기보다 그거는 많이 놓치는 게 많아요. 재즈는 스타일의 음악이기 때문에 재즈는 한 사람의 스타일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재즈는 어떤 곡을 듣느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음악을 듣느냐를 들어가야지 곡으로 재즈를 들어가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즈는 사실 곡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즈 스탠다드 곡이 있는데 스탠다드 같은 거 많이 있다고. 그런 곡들 중에 그런 스탠다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곡들 중에 나는 무슨 곡을 좋아해요. 아니 연주자 누구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 편성이 다 다르고 예를 들어 빌 에반스 같은 경우도 트리오 편성도 있고 제일 유명한 건 트리오 편성에 있으면 트리오 편성 아닐 때도 있었고 본인이 그냥 뒤에서 백업으로 들 때도 있었고 저 처음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처음 할 때는 그렇듯이 그런 것처럼 재즈를 들을 때는 내가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쭉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재즈를 들으실 때 어떤 한 사람을 봤으면 그 사람을 쭉 일대기 디스코그래피를 쫙 연구해가지고 쫙 들으면서 그쪽에서 그 사람 특징이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구나, 그러면서 사실 이런 공부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시대는 밥 시대였는데 이 사람은 하드밥으로 넘어가지 않고 비밥은 하다가 안 했고 쿨 재즈에 넘어왔을 때 이렇게 드롭 변수로 갖다 대는데 안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다고 관악기를 꼭 넣는 사람이 있고 관악기를 안 넣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음악적 성향인데 보통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자기가 멜로디 라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멜로디 라인을 안 부딪히게 하려고 관악기나 이런 기타를 안 넣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넣더라도 기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백업으로 그 코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관악기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또 빼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빌 에반스나 두크 조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키스 아렛도 그렇고 중간에 이거 넣는 경우 잘 없거든요. 본인들이 자기 스타일이 딱 트리오를 잡아나오고부터는 관악을 안 넣는다고. 콘테스트를 안 넣는다고. 그런 거 아니면 도움이 되죠. 그렇게 들으면. 최근에 이제 갑자기 또 다시 꽂혀가지고 듣고 있는 거는 오지 오스본의 미스터 크롤리. 미스터 크롤리 맹곡이죠. 곡 자체가 워낙 잘 맞는 곡이니까. 오지 오스본이 얼마 전에 한 달 돌아가신 한 달 됐나? 한 달 안 됐구나. 한 달 안 됐어요. 한 3주 된 것 같은데? 예, 한 그 정도 됐어요. 그 마지막 백투 더 비기닝 할 때 나왔지만은 그 미스터 크롤리는 가사도 좋고 사실은 그 가사가 너무 좋아. 나는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 편인데 미스터 크롤리한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알렉스터 크롤리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오지 오스본이 노래를 불렀었다는 알았었는데 좀 그거를 알았을 때가 20대 때인데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었던 거는 제가 30대 거의 후반대인데 미스터 크롤리는 랜드 로저가 남긴 그 곡 중에 그 크레이지 트레인하고 그냥 몇 곡 꼽으라 하면 미스터 크롤리 자체가 락의 역사에 있어서 50등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특히 그 곡 자체가 애들이 기타 솔로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 처음 이제 전주 들어갔었을 때 이제 오르간 부분 거기에서 무작하게 딱 물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락으로 딱 넘어가고 그러고 이제 한참 이제 진행이 되고 뭔가 좀 서글픈 듯 좀 느껴지는 데는 서글픈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오지 오스본의 영향도 있고 작곡을 했던 누구지 랜드 로저가 멜로디 라인 좋아하는 것이 원래 통상적인 게 보통 락에서 쓰는 그 블루스 코드를 쓰지 않고 클래식에 쓰는 단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 곡 자체가 빠른 템포의 곡이라기보다 발라드에 가까운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슬픈 곡도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타 테크닉 들어가는 곡 했었을 때 진짜 그때 저는 그 기타 테크닉 나왔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충격 많이 받았죠. 저도 그거 이제 접했던 게 이제 쇼츠에서 이제 리프 이제 유명한 거 모아놓은 거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스터 크롤리 마지막 부분 그 부분 좀 딱 들었을 때 그때 쇼크를 먹어가지고 딱 그게 들어서 이거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찾아 딱 들었는데 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하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제가 곡을 들었었을 때 하나의 뭔가가 약간 오페라든지 그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을 받는 곡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지금 딱 생각해보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게 원래 랜드 로저가 클래식을 전공하던 클래식 기타리스트였기 때문에 클래식을 전공하고 본인이 클래식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클래식 기타 전공이었기 때문에 전공하다가 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타 수법 자체도 보통 쉐이크 핸드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보통 세 손가락 예전에는 세 손가락만 쓰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쳤는데 그래서 바로크 메탈이라는 걸 정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유가
쉐이크 핸드로 치지 않고, 코드나 이런 걸 잡을 때도 쉐이크 핸드 스타일을 잡지 않고, 뒤에 세워가지고 클래식 기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프레이징 하다 보니까, 통과나 네일을 다 썼거든, 거의 다. 그러니까, 속도가 가능했고, 그리고, 스케일 자체가, 그전에 펜타토닉이나 도미니안 이런 걸 주로 썼는데, 그냥 그걸 다른 형태로 바꿔갔으니까, 도미니안 많이 쓰고, 펜타토닉 많이 안 쓰니까, 그래서 자체가 다 다르게 쓰니까, 그래서 음을 많이 쓰기 시작하니까, 속주도, 빨라지기도 빨라졌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끌리면 드르륵 끌고, 쭉 가면서.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이니멀스의 연상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바로크 메탈리언트 완전 속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한참 삘 꽂혀가지고 듣는 미스터 크롤리 지금 한참 듣고 저 미스터 크롤리, 네. 우리 자주 듣는데. 네, 아니. 저도 자주 들어요, 미스터 크롤리. 지금 좀 듣다가도 약간 좀 피시하고 무서워서 들어가거든요. 미스터 크롤리, 잭 블랙이. 그거, 푸파이터, 네, 그래. 그거는 그게 오마주 앨범이잖아요. 예, 오마주. 네, 그냥 워낙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잭 블랙이 락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보니까 영화 스크로블락 찍었었을 때, 그때도 이게 보면 진짜 락에 대해서 애정이라든가 이게 엄청 이게. 엄청나죠, 그 사람. 예, 그걸 뺐어가지고, 단순히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리스펙트를 갖고 있다. 딱 그거를 지금 느꼈고. 본인 밴드도 하잖아. 네. 본인 밴드 하고, 그게, 미스터 콜리 영상 찍었을 때가, 네. 실제로, 곡도 원곡에 있는 곡을 그대로 카피 떠가지고, 네. 그저 거의 다 할라 했고, 네. 실제 구성이 내는 거죠. 1981년도 라이브, 유일하게 남아있는 라이브, 네. 앨범, 라이브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그게 보통 미스터 콜리 치고 나오는 게 랜디 로즈가 살아서 연주를 하는 라이브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뉴욕 방송국에서 한 그거고 거기에 그 노래하고 그레이 트레이닝 나왔나? I don't know 하고 그 미스터 콜리 두 개가 나와 있거든. 그게 예. 그래서 그때 그 멤버들이 키보드 돈 에어리 최고의 키보드이스트 이 사람들 레인보우에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정말 멋진 조합 항상 드럼하고 베이스를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예. 탐 엘드리치라고 그 뒤로 락 역사 드럼 역사니까 한 획을 건 메탈 역사에 뒤에 화이트 스네이커들 갔다가 뭐 지금은 은퇴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베이스 루디 사로조는 거기도 있었고 화이트 라이트도 있었고 여러 군데 많이 쓰는 사람. 저 황금 멤버이지. 그 백업 라인들 그 베이스 드럼 그 키보드 그 라인들이 기본적으로 탑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랜디 로즈가 해성스러운 담당해가지고 정말 그 앨범 그 연주곡이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랜디 로즈의 기타 영상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안타깝지. 그래서 우리 랜디 로즈 보고 좀 그거 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들었었을 때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노래일 거라고, 난 역사에서 영향력이 강한. 락 역사에 영향이 강하죠. 랜디 로즈 하면, 오지 오스본을 대표하는 곡, 세 곡 꼽으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오지 오스본, 그냥 세 곡 꼽으라면, 그냥, 전 딱, 그러겠는데, 그냥, 블랙 사바스나 오지 오스본 모든 시대를 통틀어가 오지 오스본 곡 세 개 꼽으라면, 미스터 크롤리, 그 다음에 체인지스, 페라노이드. 체인지스 빠지면 옛날 블랙 사바스 때 꼭 그게죠. 체인지스 빠지면 워피그. 하여튼 페라노이드는 꼭 들어가야 되고. 후기에도 세 개 꼽으라면 다 무조건 돼. 이 세 개는 꼭 들어가야 돼.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상 평가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거는 한번 꼭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대로 왜냐면 그 블랙 사바스 때 오지 오스본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락이나 헤비메탈 역사를 말할 때 하드락과 헤비메탈은 약간 다른데 이걸 보통 사람 통상적으로 같이 생각하는데 하드락의 계보와 헤비메탈의 계보는 다르거든요. 하드락의 계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딥퍼플 같은 경우 크림, 딥퍼플 이 사람은 하드락으로 쫙 내려간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 같은 동시에 활동하던 블랙 사바스는 우리가 말하는 헤비메탈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헤비메탈이 보여주는 그 모든 정통성을 시초가 됐던, 시조새 같은 사람.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아이언 메이든도 그렇고 쭉 다 나오는 건 명도였어. 그래, 그러면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레드 제플린 같은 경우는 사실 하드락보다 헤비메탈 좀 가까웠는데, 이 사람들은 헤비메탈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막 레드 제플린만의 그런
지금으로서는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진보적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또 그룹이 활동을 중단해가지고, 뭐 앨범 10장, 9장 남기고 중단되는 바람에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블랙 사바스 같은 경우는 그 헤비메탈이라고 하는 그 정형을 확립한 확립한 그룹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드락 밴드들 많았어요. 밴드들 많았는데, 이제, 헤비메탈이라고 우리가 딱 정의내리면 누구를 시작을 뽑을 것인가 할 때, 그냥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블랙 사바스를 다 뽑는 거예요. 그때 그 곡 중에 파라노이드하고 그 월피그 이런 거, 그 앨범. 한번 말씀하셨던 거는 한번 들어보죠. 왜냐면 헤비메탈을 이해하려고 하면 꼭 들어봐야 돼요. 요새는 확실히 그 락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지피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게 단순히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가 락은 무조건 이제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게 아닌데 되게 이게 테크닉적으로 봤었을 때 되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그런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전자기타가 만들어지고 제일 많이 그 전자기타의 모든 그 가능성을 제일 많이 발달시킨 데가 락이에요. 락 뮤직이고 락신인데 그 다음에 실제로 기타 자체의 모든 그냥 우리가 말하는 통기타든 뭐든 기타 자체의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제일 잘 보여주는 장르가 헤비메탈이에요. 헤비메탈에서 물론 재즈도 있지만 재즈는 헤비메탈과 테크닉에 목숨을 걸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즈는 표현 방법이 다르다 보니 그런데 헤비메탈은 뒤에 가다 보면 뭐 바로크 메탈가 이끌어지는 그런 데 가다 보면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테크닉이 다 나와 있고 그렇죠. 그 기타를 발달시키는 최고의 장르가 헤비메탈입니다. 물론 그 재즈가 속주가 나올 때 프랭크 캠블리라고 예전에 그 GRPS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었는데 치코레에서 활동하던 그 사람이 재즈 하는 사람인데 젊을 때 요즘 어토메이트 피킹이라 가지고 다른 이름도 있었는데 그거 재즈 하는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재밌는 거 있어요. 피킹 내리면 두룩 갈아버리는데 치면서 다운 피킹만 치는데 다른 것보다 곡을 좀 멜로디를 몇 개 더 연주할 수 있는 속주를 가능하게 그런 전문적인 거니까. 말씀하신 분 들어보니까 루카스님께서 가사 쪽보다 연주 쪽에 이제 8대2 비율로 항상 이제 할 것 같은데 이 연주 쪽에 대해서 딱 이게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그거 설명만 들었었을 때 이게 이게 되게 깊이 있고 굉장한 세계에 살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블랙 사바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레드 제플린 곡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락에는 딱 그 정형을 만들어놨죠. 모든 멤버들이 다 자기 자신을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프론트맨으로 보컬은 맨 앞에 있고 드럼 뒤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베이스는 이게 무거워서 막 하지도 못해 그냥 조용히 치야 되고 기타는 막 뛰다니까 베이스는 뛰다니면 치면 힘들어서 안 돼.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락이나 이런 베이스는 뭐 차핑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재즈성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그냥 피킹은 안 돼. 손으로 하는 핸드 피킹만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군들을 잘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밴드에서 어떤 곡들은 베이스 라인이 좀 잘 들리게 만들고 그 유명한 게 퀸의 Another Dust and Bite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나오는 베이스 솔로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하여튼 베이스인 사람이 다 멋지고 사람 그런 거 좀 좋은 멋진 베이스 연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한테도 한 곡지를 주고 드럼도 솔로 한 곡지 주고 이렇게 솔로는 원래 주로 하죠. 그래서 그리고 기타도 솔로를 주고 이러니까 그 솔로를 하면서 자기가 한 번씩 곡을 하면서 긴장감을 안 풀리고 자기 파트 오면 열심히 멋지게 해보고 또 다시 자기 파트 돌아가가지고 또 조신하게 치고 그래 하지. 그 재미가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락이나 메탈 씬들에서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RIFF라는데 리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리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스모컨 누웠다.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거. 그거를 원래 없는 말인데 리프라고 표현하거든. 그게 이제 특정 멜로디나 특정 소리를 한 8소절 이상 내는 거. 뭐 그런 거. 예. 지금 그 리프란 말이 만들어진 게 락이지. 락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재즈에서도 이제 리프라는 걸 사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락 기타 들을 때는 리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항상 락신의 유명한 리프 뭐냐 이러면 뭐 1등부터 100등까지 사람 투표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1등이나 3등에 들어가는 게 아까 스모크 누워터 그는 꼭 들어가요. 항상.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항상 이제 대학교 동아리실 가면은 거기 쪽에서 항상 그거 이제 연습하고 그거 좀 다. 네, 그거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다 해봤는데. 네, 그래서 곡 제목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리프는 지금 내가 선명하게 지금 각인돼 있어서 기타 전문가인데도 치는 리프가 몇 개 있거든. 그거나 마이클 쉔크의 닥터나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미스터 콜리는 리프가 처음에 없으니까 크레이지 트레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드럼하고 베이스하고 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프가 근데 그런 거 재밌어. 근데 또 이제 최근 오징어 쏘은 쪽 노래인데 같이 연기 검색을 해가지고 했었던 건데 굿바이 투 로맨스 그거는 이제 몇 번 안 들어봤는데 굉장히 들으면서 오징어 쏘은 이런 표현도 가능한 사람이구나라는 거. 그렇지. 오징어 쏘은 그런 뭐 이제 그 옛날에 그 체인지스 그것도 그렇고 굿바이 투 로맨스도 그렇고 뒤에 또 만든 거 자기가 그 오주수 죽고 나서 제고 할리하고 활동하면서 만든 거 마마 나 커밍 홈인가? 엄마네 집에 간다. 그것도 있고 뭐 드리머란 곡은 그 존 레논의 이매진 곡을 사이가 이제 오마주 해가지고 또 그런 곡 코드하고 똑같이 써가지고 만든 거 그런 거 좋아요. 왜냐면 락 발라드를 하는 이유가 락 발라드를 하게 되면 락 발라드가 무조건 치고받는 것만 하지 않고 락 발라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락 발라드가 들어갈 사람들도 음악보다 좀 쉬어가고 그리고 락 발라드 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코드나 이런 걸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메탈 하는 사람 아까처럼 무조건 지르는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서성대가 다 부를 수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다 발라드를 넣죠 좀. 그러니까 발라드 전문으로 하는 사람하고 결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와닿는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발라드 전문하는 애들은 그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은 발라드도 잘하는 거고. 근데 그거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락 발라드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주다스 프리스트 거 중에 유일하게 이제 듣는 노래가 비보더던만 제가 유일하게 듣거든요. 유일하게 한국에만 히트하고 외국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안 되는 노래.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그런 곡이 있어. 네. 저도 우연찮게 들어가지고 계속 꽂혀가지고 그것만 듣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주다스 프리스트 하면 한국 사람들 비포 더 돈 이야기하는데 비포 더 돈은 주다스 프리스트 그 멤버들도 기억 잘 안 하는 노래.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기억 안 하는데 한국에 막 꼽혀가 그런 거 듣는다. 옛날에 스모키의 무슨 뭐 리빙 네스트 도스 데일리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그게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곡 한번 꽂히면 좋아요. 그러니까 스모키가 다른 나라에서 활동도 안 하고 다른 나라에서 안 알려진 곡인데 한국에서 그거 알려졌다는 게 뭐지? 이래 되는 거야. 비포더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실제로. 걔들이 주다스 프리스트가 연주를 안 해. 그거. 지금 그 중요도도 없는 노래고. 그거 같은 거. 없어. 중요도가 없다니까. 그냥 만들고 웃기. 하긴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때 그냥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았었을까요?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소개하고. 아니 그냥 멤버들로 신경 안 쓰는 곡이라니까. 우리도 별로 신경 안. 나도 원래 다른 거 들으면 사람들이 하도 비포드든 해서 그냥 듣는 거야. 난 찾아듣지 않는 노래. 주다스 프리스트의 그 음악의 특성이 있고 그 잘하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발라드 모르겠어 왜 좋아하는지. 나는 비포드 돈을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나는. 좋아한다는 난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똑같은 건 솔저 오브 포춘 같은 거 마찬가지고 딥퍼플의 솔저 오브 포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지? 실제로 딥퍼플 연주 안 하거든 별로 그거. 우리는 엄청 연주 잘할 것 같지? 굿바이 투 로맨스도 잘할 것 같지? 아니 안 한다니까. 왜냐면 별로 본인이 좋아하는 곡이 아니니까. 지명도 있는 곡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냥. 아니 좀 그런 노래들이 좀
그런 거 사옥에 한거 꼽혀 있는 곡들이 있잖아.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거 얘기하니까 또 진짜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제 기억상에서 가장 오래된 아마 락 그거는 이제 롤링스톤즈의 페이티 블랙. 그게 지금 또 생각이 나고. 롤링스톤이 아직도 굴러다니는 돌멩이 되겠어. 생각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 그래요? 쭉 잘하고 활동하고 있어. 네. 70, 80 다래가 70 넘었는데. 대단하지? 네. 우리가 보면, 믹재거나 키스를 있어가지고 벌써 저 약물 별을 썼으면 죽었지 않을까 생각하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 나 노래 부르고 있잖아.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가 아마 그 드라마였던가 영화 OST에서 썼다 그래가지고. 영화 OST. 예. 남정그룹이었던가요?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써서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페이티 블랙이라고 하면 모르고 다들 머나먼정그룹 그 노래 하면서 하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OST로 뜨는 거라서 그냥 그런 것들 다 그런 거 같아. 저는 롤링스톤즈 연주 안 하는 곡들 근데 왜냐면 그런 곡들은 그러니까 라이브 할 때 별로 인정이 좋은 곡이 아니니까 재미없는 곡이 비포더던 이런 거 라이브 할 때 안 하기 절대 그러니까 망치지. 아니 저도 한번 그거 안 되는. 저도 그거 한번 노래방에서 불렀다가 부르지 마! 그러면서 막 혼났어요. 분위기 다운된다고. 다운되지. 네. 그런 거 있고. 보통 그런 곡으로 그 그룹을 평가하거나 그룹을 평가하거나 그룹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곡은 의미가 없는 곡. 주다스 프리스트 하면 KK 다우닝하고 오래돼서 다 까먹은 그냥 트윈 기타로 전주하는 기타 속주가 유명하고 라페폴더가 헬포더가 보여줬던 정말 재즈는 진짜 칼라 메누까지 재즈는 목소리 그런 거라는 락넷 그 정통 헤비메탈이기 때문에 그런 곡으로 그러니까 하다못해 페인킬러라도 이런 걸 이야기해줘요. 왜냐면 페인킬러는 신사에 쓰면서 내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거고 그 앞에 곡들을 이야기해줘야 원래 많은 블루키 떨로라도 이런 곡들을 해줘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렇게 알리지는 비포드 돈이 주다스 프리스트 하면 근데 이럴 줄 알고 꼭 비포드 돈 이야기한다. 할 말이 없지. 하고 이제 페인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면 노래방송을 들어서 나는 너무 들었을 것 같은데 난 듣고 나야 되겠다. 그건 부르면 안 되지. 아무나 부르면 재미나 부를 수 있는데 페인킬러 같은 경우는 그게 주다스 프리스트가 이게 침체기에 빠졌다가 자기의 그러고 한번 다시 돌아올 그 시기에 새로운 스타일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페인킬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레이징가는 그룹이 있을 거야. 원래 드러머가 바꾸면서 새로운 드럼을 들이는데 그 드러머가 지금 주다스 프리스트와 같은 그 헤비메탈 활동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바로크 메탈 이런 데 활동하던 엄청나게 잘하는 드러머가 있었는데 걔들은 원래 난 주다스 프리스트는 투베이스들을 많이 썼다고. 투베이스들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투베이스 드럼을 쓰면서, 그래가지고, 그 곡으로 연주하고, 나중에 다시 원래 멤버가 들어오면서, 다시 그 곡을 계속 했는데, 그때는, 처음에 그래서, 페인킬러 연주할 때 처음에, 베이스 드럼 연주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원래 주다스 프리스트가 하지 않았던 사운드, 그런데 그 사운드가 더 좋아지면서 사람들한테 인기 알려졌지. 한마디로 9세대가 신세대의 음악을 차용해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는 진화하는 형태로 가는 거지. 페인킬러는 달랐던 거야. 앞에 주다스 프리스트하고, 그러니까 주다스 프리스트를 페인킬러 이야기하면 앞을 모른다는 거, 한마디로. 원래 전성기 걸 다시 들어봐야지. 음악 스타일이 달라질 거야. 그건 연구하면서 들어요. 진짜 그걸 메탈 같은 거 들으려면, 메탈이나 락 들으려면 거의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들어요. 우리는 지금 한 40년, 중학교 때부터 들었으니까, 40년 내내 들었으니까, 음악 들어요. 공부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그 말은 진짜 원하는 부분이 그럼 재밌어요. 그런 부분은. 하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서는 그런 쪽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하면 되지, 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국가스만 때 들었었을 때,
오히려 더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구나라던가, 그런 부분도 느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알면 좋죠.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눈이 좀 트이네요, 좀 약간 느낌이. 그렇게 생각하고 알면, 알고 들으면 좋지, 재밌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J-팝은 좋은 거 없어요, 요즘? J-팝이요? J-팝 같은 경우는. J-팝은 하도 옛날 거만 들었어요. 저도 거의. 들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거의 옛날 쪽 위주로 별로 듣는 편이라가지고, J-팝 같은 경우는. 요새 계속 듣는 거는 요새 역주행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기노메 요코에. 일단 가사 있는 거 부른다 이러면 잘 안 들으니까. 그 카슈아페나 티스퀘어나 이런 스타일 하던 친구들. 그 밴드, 그 퓨전으로 연주 그룹, 가사가, 연주 그룹이니까 가사가, 노래가 없으니까 듣기 편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워낙 많이 듣고 다 좋아하니까, 사실은, 어지간하면 어떤 장면을 나도 이야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듣는 게 있지, 진짜. 진짜 제가 안 듣는 게 힙합 장르. 힙합은 정말 가사 때문에, 예를 한국어는 가사가 안 들려서 그렇고, 일본이 아니라 영어는 가사가 들리는데, 별로 듣기 싫어하는 가사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음악 표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멜로디가 없잖아요. 비트, 이런 건 좋은데, 흑인들 감성은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 구성에서 멜로디 라인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다지 안 좋아요. 그나마 멜로디 라인 있는 애들도 있는데, 랩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그 음악이 멜로디 라인 안 만드는 거잖아요. 가사가 꼭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도 가사 싫어하는데, 가사가 들어가니까 싫어하는데, 힙합이라고 하는 것은, 힙합이 만드는 그 랩은 기본적으로 가사를 통해서 뭔가 가사를 전달하려고 그 비트가 있는 거고, 그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비트나 이거를 쪼개는 거죠. 쪼개가지고 딱딱딱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구성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다지 잘 안 듣는 거예요. 흥미가 없었어. 멋지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힙합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약간 좀 특히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긴 단어인데 힙합에서 이제 주로 써서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샘플링이라 그랬나 아니면 그쪽에서 이제 레퍼런스로 썼던 그 곡 중에 이제 좀 좋아했었던 곡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치라고 있거든요. 보고밴드가 연주했었던 아파치.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들을 때마다 이제 특정 부분에다가 그 부분이 좋았어가지고 그건 항상 이제 생각할 때마다 항상 듣고 있었는데 그거 아마 그 부분에 그 부분 쪽 같은 경우는 듣는 게 괜찮고 그랬어가지고 그거는 항상 찾아서 듣고 그렇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찾아 듣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 힙합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음악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